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철 교수입니다. 이번 주는요, 요 베이직 스타일이란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아마 강의가 좀 길어지는 경우 2개 클립으로 이렇게 요 베이직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이직 스타일은 우리 전체 문제 해결 시스템 구성 요소 전체로 봤을 때 이제 요 두 번째 해당하는 건데요. 우리는 이미 전주에 요 퍼스널 어빌리티, 개인적인 역량에 대해서 한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죠. Positive Mind, Experience, Knowledge. 그죠? 예. 자, 근데 요것만 가지고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냐? 예, 기본적인 어떤 스타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베이직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 베이직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act Based, Missy, Hypothesis Driven, So What, Why So 요 4가지인데요. 아마 시간상 제가 Fact Based, Missy 끊고 한 클립으로 하고 뒷 클립으로 이제 Hypothesis Driven, So what, why so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각각이 뭐냐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제가 퀴즈나 아니면 중간고사에 꼭 요거를 내기도 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게요. 뭐 교양대학에서 여러분들 보통은 이게 코로나여서 설문조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시험 이게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 보통 교양대학에서 묻기도 합니다. 팩트 베이스 배웠어요? 이렇게. 예. 하이포테시스 드리븐 배웠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왜 묻죠? 반드시 이거를 알아야 되고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어떤 취지죠. 그죠? 자, 어쨌든 요 베이직 스타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제일 1번으로 나오는 게 바로 팩트 베이스입니다. 여러분 팩트 베이스라는 거는요. 한국말로 사실에 기반한다 라는 뜻이죠. 한국말로도 써있네요. 사실 기반이라고요. 베이직 스타일의 1번 팩트 베이스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관련해서 모든 판단의 근거를 팩트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데요. 의외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예들을 많이 들어드릴 거고요.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이 올바를 판단해 내릴 수 있다. 뭐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주로 섣부른 주관적인 짐작이나 주관적인 판단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결책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고 일종의 사실 기반 팩트 베이스라는 게 이제 실증적 분석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여러 가지 말을 써놨는데요. 무엇을 믿을 것이냐? 사실만을 믿어라. 그죠? 예. 보이는 대로 이렇게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믿지 말고 사실을. 일종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 분석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2가지 얘기입니다. 일종의 이제 현장을 직시하자는 거예요. 경영학적에서 보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료를 정량화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를 이루는데. 좀 추상적이죠. 일단 조금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주 교재로 돼 있는 로지컬 띵킹이란 책이 있어요.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왔는데 이게 아마 어쨌든 주 교재로 선정이 돼서 선정을 해놨는데 뭐 거기 나오는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로지컬 띵킹의 작가는 일본 분인데 이 과거에 맥켄지에 다녔어요. 맥켄지에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부서인데 맥켄지라는 데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일종의 컨설팅 회사입니다. 주로 이제 대기업들이나 큰 기업들도 맥켄지한테 컨설팅을 맡겨요. 왜냐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잘 모르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과거 LG그룹이 LG전자가 뭐 과거에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거 할 때 뭐 맥켄지에 주로 묻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전략 컨설팅 회사예요. 여기에 있으니까 뭐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하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팩트 베이스에 대해서 어쨌든 이 책, 로지컬 띵킹에 나오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프리젠터고 저 사람이 의사결정자겠죠.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걸 제가 캡처해서 해놨는데 당사는
이 어려운 시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타겟 고객층을 50대 이하 남성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사는 지금까지 50대 이하 남성층을 타겟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음표를 해결하는 게 이게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과연 정말 안 봤을까? 팩트가 맞나는 거죠.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실인지 판단인지 보통 애매하게 말하면 신빙성이 반감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실제로요, 되게 학교에서 보통 발표를 시켜 보면은요, 이게 팩트인지 아니면 내 의견인지를 이렇게 모호하게 발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습관을 평소에 가지면은 사회 나와서도 보통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팩트랑 의견이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원래는. 되게 리포트를 쓰래도 그렇죠. 그냥 이건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 되게 뭔가 그 중간 기말고사를 못 봐가지고 F 될 위기에 처음 우리 교수님을 찾아가잖아요. 주로 뭐라고 그래요? 교수님 저 리포트 쓰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영문인지 되게 교수님들 잘 그걸 받아주지 않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학부생들은 리포트를 쓰는 훈련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들이. 이유는 뭐냐면 어떤 주제에서 리포트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서 찾아서 이렇게 긁어오죠. 사실은 이런 교육을 좀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되게 뭐 저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겠죠. 그래서 학문적인 어떤 어큐뮬레이션이 좀 많은 나라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리포트를 쓰는데 인터넷에서 저렇게 긁어왔다는 거를 교수가 알면 심한 경우는 정학을 시켜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긁어올 수 있어요. 근데 긁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누구 의견인지 밝혀줘야 된다는 거죠. 제 말 이해하셨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학부생들은 그 훈련이 안 돼 있다고 판단하니까 교수님한테 가서 무슨 주제에 대해서 리포트 쓴다면 당연히 별로 느낌이 분위기 별로 안 좋겠죠. 그죠? 네. 왜 그런지 이해하셨죠?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걸 많이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판단인지 이걸 애매하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역시 프리젠터가 의사결정권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요 책에 나오는 거예요. 요 책에 로지컬 띵킹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고. 당사의 상품은 시대 감각을 포착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말하면 센스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시급히 센스가 있는 창의적인 디자이너를 채용해서 막 말하면 말 되게 멋있죠. 뭔가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의사결정자는 물음표를 표시한 건데 봐요. 여기서 말했어. 여러분 현재가 어떤 상황이냐면 위기 상황인가 봐요. 뭔가 매출이 떨어지고 회사 상황이 잘 안 좋은가 봐. 시황이 안 좋거나.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당사의 상품은 시대 감각을 보장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소비자 관점에서 말하면 센스가 없는 것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잖아요. 시대 감각의 결여? 센스가 없어? 당신의 감각이야? 그렇다면은 왜? 근거가 뭔데? 다시 말하면 팩트를 베이스로 하지 않고 막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멋있는 말을. 자, 그리고 시대 감각의 결여나 센스가 없다는 게 사실이야? 팩트야? 아니면 본인의 판단인가? 라는 거죠. 이게 팩트라면 근거는 뭐야? 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뭐가 문제인지. 이 프레젠트의 문제가. 다시 말하면 팩트인지 의견인지 이게 명확치 않아요. 명확치 않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드린 대로 시대 감각이 결여됐다. 우리 디자인이. 아니면 센스가 없다. 이 말을 근거를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어느 리포트지에 의하면 예를 들면 어떤 작품을 우리 상품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판 서적이 비판을 했어. 그러면 여기에 의하면 이렇다든가 이런 근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의사 판단을 할 때 팩트 베이스라는 걸 근거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바로 팩트 베이스예요. 여러분 왜 이름이 베이직 스타일이라 하면은요. 어떤 툴을 다루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건 깔고 가야 된다는 게 베이직 스타일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기본으로 팩트 베이스를 깔고 가라 라는 겁니다. 팩트 베이스를.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 교재로 선정한 로지컬 띵킹에서 나오는 사실 얘입니다. 자,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 팩트 베이스라는 거는요. 원래는 팩트 베이스드 띵킹이에요. 사실에 기반한 사고를 하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설픈 추측, 짐작보다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팩트를 중시하자는 사실 의견입니다. 이 경영학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팩트를 사실은 중시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분석적 사고로 현실을 직시하는, 이렇게 돼야지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매너리즘에서. 그래서 이 팩트 베이스, 사실에 기반하다는 게 일종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기존에 축적되어 있는 이제 사실적 자료의 가치를 다시 말하면 이 베이스로 놓고서 하는 건데, 이 팩트 베이스, 다시 말하면 이제 팩트 베이스라는 것들에 관한 이제에서 나온 어떤 경영학적 기법들이 뭐 사실 경영이라든가 뭐 증가 기반 경영이라든가 현장 중심 경영을 하자는 것들에 이렇게 많이 응용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 팩트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상에 의해서 파괴적인 개혁을 하자는 것보다는 일종의 팩트 베이스니까 점진적인 개선을 추구하자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물론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기는 없겠죠. 그죠? 예. 하지만 뭐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접근 방식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느 경우에 주로 이렇게 많이 쓰냐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뭐 근거 없는 낙관론이 만연한 경우라든가, 뭐 상호 불신이 팽배한 양자간 협상의 중재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 당연히 팩트 베이스가 매우 중요하겠죠. 뭐 현장의 요구를 외면하는 문서주의, 관료주의, 탁상행정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한 경우도 물론 이렇게 팩트 베이스가 중요합니다. 뭐 당연히 루머가 난무하는 경우도 팩트 베이스가 중요하겠죠. 그죠? 예. 그리고 특정 개념이나 인물에 대한 감성적 심리적 애착이 과도한 경우도 역시 팩트 베이스고요. 예. 사내 커뮤니케이션이나 정보 경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도 팩트 베이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제일 앞으로 와보면은요, 우리는 주로 어떤 툴들이나 스킬을 다루기 전에 기본을 갖추는, 문제 해결하는 기본을 갖추는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첫 번째 나오는 게 팩트 베이스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팩트 베이스. 자, 팩트 베이스. 이 두 번째가 미시라는 건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전체 구조를 얘기하면서 미시라는 게 이 자체가 영어가 아니에요. 일종의 약어입니다. 약어. 미시는 뭐의 약어냐 하면요,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라는 MECE 요거의 약자예요. 와, 이렇게 영어로 쓰니까 되게 어렵죠. 그죠? 우리 mutual이라는 게 상호적인이란 뜻인데, 그죠? exclusive, 와 이것도 어렵다. 이거 이제 독점할 때 exclusive라고 하죠. 그죠? collectively, 집합적으로라는 뜻이고요. exhaustive는 뭐야? 아, 이것도 너무 어려워 단어가. 그죠? 한국말로 조금 풀으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 이게요, 중복과 누락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복과 누락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mutually exclusive라는 거나 collectively exhaustive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 상호적으로 겹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영어로 말하면 mutually exclusive라는 게. 그리고 뭐냐면 집합적으로 봤을 때 빠진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복이 없고 누락이 없다. 이런 영어의 약자예요. 영어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그냥 미시 이렇게 하고요. 아, 중복과 누락이 없어야 되는구나 라는 건데요. 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략 컨설팅으로 가장 유명한 이제 맥켄지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논리 구조인데, 이제 뭐 경제학의 파레토 개념과 비슷하다라는 건데, 아씨, 경제학의 파레토 개념까지 나오면 말이 되게 어렵네요, 그죠? 어쨌든 파레토 체적 배운 적도 없을 텐데, 넘어갈게요. 요거는요, 말을 좀 어렵게 하고 있고, 미스를 기준으로 그룹핑하는 목적이요. 오타네요. 사실 기반의 정보를 차고없이 보기 위함이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단은 먼저 잘못된 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잘된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순서를 갖도록 할게요. 어느 회사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자금 조달을 하려고 그래. 자금 조달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잡았어.
회사의 자금 조달 방법. A. 주식 발행. B. 은행 차입.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실무자가 최고 경영자한테 이렇게 올렸어. 근데 여러분 자금 조달 방법에 주식 발행과 은행 차입 말고 없나요? 있어요.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은요. 이게 non-miss라고 돼 있죠? 전체 자금 조달 방법이 사각형이라고 하면은 주식 발행 그 다음에 은행 차입 A, B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물론 A, B는 겹치지 않아요. 하지만 어때요? 다른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 문제라는 게 뭐야? 회사가 어려워. 자금 조달해야 돼. 이게 문제야. 그럼 해결 방법은 A, B 말고 없나? 아니잖아. 이 빈 공간들이 해결 방법 아니에요.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에 관한 기본 베이스로서 베이직 스타일로서 이렇게 누락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대표적인 누락이 발생하잖아요. 자,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어느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기존에 남성복만 만들다가 여성복 시장으로 이제 진출하려고 그래. 그럼 여성복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장을 분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예를 들면 옷 어떻게 만들고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거 아니야. 그럼 여성복의 기존의 여성복 시장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자, 미혼복, 기혼, 직장 여성 이렇게요. 딱 봐도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왜요? 미혼, 기본은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굳이 그렇게 그런 기준을 따지고 맞는다면 뭐 기분할 수는 있겠지. 근데 직장 여성은요? 기혼 직장 여성도 있고 미혼 직장 여성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를 그래프상으로 그리면 보세요, 여러분. A 시장, B 시장은 물론 구분은 돼요. A과 B. 뭐 굳이 그렇게 나눌 수 있어. 나누는 게 의미는 없을지라도 뭐 굳이 나눈다는데. 하지만 직장 여성 C는 A, B를 다 이렇게 포괄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는 뭐가 발생해요? 누락은 없겠지? 그지? 하지만 중복이 발생하잖아요. 중복이. 이 경우는 뭐라고? 누락 발생. 이 경우는요. 이건 중복이 발생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누락과 중복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미시에가. 알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스타일. 일단 첫 번째 아까 말한 팩트 베이스. 사실에 기반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료를 구분할 때요. 아니면 어떤 전략을 아니면 어떤 해결책을 묘사할 때 기본적으로 중복과 누락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여기 가볼게요. 자동차 시장을 구성을 해요. 자동차 시장을.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인데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했어. 그래서 자동차를 구성을 하는데 승용차, 레저용차, 디젤차 이렇게 구성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딱 봐도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 승용차, 레저용차, 디젤차 말고 차가 없어? 있잖아요. 다른 구분이. 뭐가 빠졌어요? 예를 들면 스포츠카 여기 해당이 안 되잖아. 다시 말하면 누락이 있어. 누락이. 보이시죠? 그죠? SUV는 물론 레저용차에 해당되겠다. 그죠? 어쨌든 스포츠카는 해당이 안 되네. 누락이 있어. 중복도 있나요? 예, 중복도 있어요. 뭐가 중복이 돼? 승용차이면서 레저용차가 중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디젤차는 승용차 디젤차도 있고 레저용차 디젤차도 있잖아. 이건 뭐 엉망이야. 그죠? 이렇게. 여기 C 영역에 A도 들어와 있고 B도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죠? 예. 이렇게 구분하면 안 돼요. 왜냐면 디젤차로 C 했는데 디젤차 말고 뭐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휘발유차도 있고 전기자동차도 있고 그리고 수소차도 있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예. 그래서 이렇게 이건 보면 뭐 최악의 경우겠지. 중복도 있고 누락도 있고. 그래서 자료를 구분하거나 전략을 세울 때, 해결책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잘 된 거 볼게요. 예를 들면 보세요. 식품과 음료의 유통 형태를 구분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요 이렇게 구분해요. 상온, 냉동, 냉장. 이렇게 되면 혹시 빠진 거 있나요? 빠진 거 없어요. 중복된 거 있나요? 중복된 거 없어요. 이거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예, A, B, C. 다시 말하면 유통 영역이요.
유통 영역으로 봤을 때 상온, 냉장, 냉동. 이렇게 되면 중복돼요? 중복 안 돼요. 누락 있어요? 누락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중간고사에 냅니다. 어떻게 내냐 하면 식품 음료수의 유통 형태를 미시를 적용해서 구분해 봐라라고 하면은요. 이게 딱 맞아요. 상온, 냉장, 냉동 이렇게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 다른 걸로 예를 들면 한번 추라이를 해보면은요. 꼭 쉽지 않아요. 실제로 해보면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만약에 짜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중복과 누락이 없이 시장을 분류했구나. 이렇게 이게 미스입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미스라는 게 영어의 약자다.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다시 말하면 서로 배척적이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빠진 게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요, 이건 좀 이렇게 복잡하게 놨는데, 여러분 문제 해결 프로세스에 보면은 문제를 이제 처음에 구조화해서 자료 수집해서 원인 분석해서 해결안 도축해서 실행하자 이렇게 나오면은요, 이 전체 문제 해결의 방식에서 누락이 없어야 되고 중복이 방지돼야 된다는 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 프로세스의 모든 게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베이스예요. 제가 지금 제목이 뭐지? 베이직 스타일이라는 게 뭐냐면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툴을 구사하기 전에 문제 해결 전체 프로세스에서 누락이 없어야 되고 중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누락 방지, 중복 방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제 정의할 때도 고려하지 빠진 부분 없나? 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 정의하는 데서 이슈가 정영역 커버하나? 이게 누락을 방지하는 걸 한번 본다는 거죠. 중복은요?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는 중복이 안 됐나? 이것들을 보는 거고, 이슈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됐나? 라는 것도 말씀드린 대로 중복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자료 수집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원인 분석할 때도 역시 똑같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해결안을 도출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실행을 할 때도 역시 똑같이 뭐가 누락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중복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미스예요. 기본적으로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미스는요. 뒤에 배우게 될 우리 툴을 하나 땡겨 올게요. 우리 뒤 배우게 되는 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직 추리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그린 게 이게 로직 추리예요. 로직 추리인데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두 개를 하는 데 있어서 빠진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중복되면 당연히 이렇게 로직 추리를 못 그리겠죠. 예를 들면 이거 볼게요. 미스 보자. 미스라는 게 뭐의 약자야? 중복 없이 누락 없이. 그럼 여기 보세요. 중복 없이 누락 없이. 맞죠? 그죠? 제대로 돼 있잖아. 그럼 중복되지 않는다는 거는 상호간에 중복되지 않고 누락 없이 전체적으로서 누락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로직 추리를 그릴 때도 미스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로직 추리라는 게 뭐냐면 정의를 써놨는데 주요한 이슈를 역시 미스를 기초해서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기예보가 왜 안 맞을까? 이렇게 또 하위로 가면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로직 추리 그릴 때 베이스가 뭐예요? 베이직 스타일. 그래서 베이직 스타일이에요. 미스라는 거죠. 미스. 중요한 이슈를요. 미스의 사고 개념에 기초해서 상위 개념, 하위 개념으로 논리적으로 분리해 나가는 이런 스킬을 말하는 게 이게 로직 추리라는 거죠. 근데 스킬을 논하기에 앞서서 베이직 스타일이 미스가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기 로직 추리 어떻게 쓰냐, 이런 거를 제가 기본적으로 해놨고 미스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베이직 스타일로 두 번째까지 했고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두 개 있죠. 나머지 두 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